안녕하세요. 이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국하고 일본 금융시장을 분석을 할 겁니다. 뭐 한마디로 영국하고 일본은 완전히 미쳤지요. 얘네들이 미치는 바람에 시장도 엉망이죠. 자, 그러면 먼저 영국 금융시장입니다. 자, 영국의 먼저 현재 금융 상황을 알아야겠죠. 영국의 현재 금융 상황을 보게 되면 영국의 기준금리는 2.25%입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0%대인데 금리를 강하게 올렸고요. 특히 뭐 지난 8월 달은 0.5% 27년 만에 빅스텝을 했고요. 이런 빅스텝을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물가입니다. 영국의 7월 물가는 10%가 넘어갔습니다. 10.1%고요. 40년 만에 최대 물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은 9.9%, 뭐 9.9%라도 엄청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10%까지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영국이 금리를 강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한번 볼게요. 영국의 금리 인상 속도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영국이 사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0.1%였습니다. 0.1%.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11월. 근데 강하게 올렸고요. 그리고 빅스텝을 했고요. 이럴 때 0.5% 빅스텝을 했고 여기에 0.5% 빅스텝. 앞에 설명을 드렸죠. 영국은 7월 물가가 10%가 넘어갔습니다. 10%가. 물가가 워낙 높으니까 물가 잡으려고 이렇게 영랑은행이 빅스텝을 하는 거죠. 금리를. 자, 여기까지는 뭐 아주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영국이.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물가가 높으면 영랑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파운드화를 걷어들이고 있죠. 시중에 파운드화를 걷어들여야지 돈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안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올리고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입니다. 영국에서 대규모 재정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이 진짜 뭐 한 50년 만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입니다. 감세.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는 것은 시중의 기존보다 파운드화를 많이 나오게 해서 물가를 더 올리게 할 수 있죠. 그리고 파운드화는 더 약세로 갈 수 있죠. 앞에 금융정책은 파운드화를 걷어들이려고 금리를 올리는데 재정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죠.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 소득세 늘었고 인하하고 최고 세율도 인하를 하고 뭐 전부 다 보면 70조 원 감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70조 원 시중에 돈을 푼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대규모 지출을 했고요. 지금 유럽은 에너지난으로 난리죠. 그래서 600억 파운드 엄청난 돈이죠. 이 돈을 또 풀기로 하고요. 즉 파운드화를 엄청 푸는 겁니다. 물가 잡겠다고 은행은 금리 올려서 돈을 거뒀는데 지난 금요일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건 뭐 뭘 하자는지 모르죠. 이렇게 되니까 세금은 줄이고 돈은 푼다. 뭐 이건 방법 없죠. 채권 발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 박살이 났고요. 그리고 파운드화 푸니까 파운드화 급락이 나왔고요. 완전히 미친 정책이죠. 사실은. 이런 정책 아무도 예상을 안 했는데 지난 금요일 이렇게 미친 정책을 펴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달러가 강세로 가고 오늘 우리 시장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 완전히 박살이 났죠. 원인은 여기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 영국의 파운드화를 장기적으로 어디에 위치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파운드화 장기 위치입니다. 지금 보면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유튜브 가더라도 이렇게 파운드화 장기
차트를 보여주고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자,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저점이 파운드화가 달러당 1.0800입니다. 파운드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1.0839입니다. 뭐 쉽게 말해서 역사적인 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저점을 깨고 급락이 나온다. 이 얘기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빠져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지금 한순간에 영국 정부가 뭐 감세하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위기로도 갈 수 있는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저점까지. 사실 영국은 몇 번 보게 되면 여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가 조지 소로스가 영단은행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름을 날리면서 부자가 됐을 때죠. 그러면서 파운드화가 한번 급락이 나왔고 계속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 지지가 되던 이 지점들을 이탈한 이때가 브렉시트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정책일 수도 있고요. EU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파운드화가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국이 미친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역사 이래 가장 저점까지 와 있고요. 여기서 이게 이탈이 됐다. 그러면 이건 위기로 가는 겁니다.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매우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일봉 차트로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입니다. 영국 파운드와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일봉 차트를 보기 전에 뭐 이런 좋은 정보들, 데이터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을 하니까요. 이쪽 옆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구독돼 있죠.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좋은 데이터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구독을 잠깐 시간 내서 눌러주시고요. 지나가는 길에 좋아요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파운드와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19%죠. 영국이 뭐 감세를 통해서 파운드와 돈을 풀겠다고 하니까 파운드와는 여지없이 급락을 했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3.19% 급락을 했습니다. 뭐 주식도 아니고 뭐 코인도 아닌데 뭐 작은 나라 화폐도 아니고 파운드화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저점 1.0800 부분까지 급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깨고 가면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깨고 가는지 안 가는지 계속 살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니까 반대로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로 달러는 어제 급등이 나왔죠. 파운드와 급락이 나오면서 달러는 급등이고요.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달러 인덱스에 파운드화가 차지하는 게 세 번째로 큽니다. 약 11%로. 달러 인덱스 6개 지수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파운드화가 급락이 나오니까 반대로 달러가 강세로 갔고요. 달러가 하루 만에 1.67% 지난 금요일 급등이 나왔고요. 달러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 시장 원화는 약세로 확 움직였겠죠. 오늘 우리 시장 원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원화도 정말 뭐 미쳤죠. 원화도 하루 만에 1.56% 상승을 하면서 1431원입니다. 1400원 깨고 난리 났다 했는데 벌써 1430원까지 가. 여기서 더 가면 이건 위기입니다. 위기. 앞에 말했지만 파운드화가 역사적인 저점을 깨고 늘어가는 이거 위기죠. 파운드화가 깨고 늘어가면 달러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 원화는 약세로 가면서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파운드화 계속 살펴야 되고요. 제가 계속 살펴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파운드화가 왜 하락을 하고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는지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다음 일본으로 가볼게요. 일본은 또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일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입니다. 먼저
일본 또 경제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도 단기는 제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뭐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마이너스 금리. 뭐 각 나라가 금리를 올리겠다는데 난리인데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왜 마이너스를 유지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물가는 2.8%입니다. 사실 물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낮죠. 하지만 기존에 일본이 물가가 제로로 왔다는 데 비하면 제로에서 2.8 엄청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도 물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 발행이 워낙 많이 돼 있습니다. 1065조 엔 엄청난 채권이 발행이 돼 있고요. 이건 2013년 아베노믹스 하면서부터 채권을 발행을 엄청 했죠. 그러면서 지금 채권이 많이 발행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에 따라서 정부 채권 빚 갚는 데 돈을 워낙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2020년 일본 예산입니다. 사실 뭐 일본 나라 예산 이런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조금 채권 얘기를 하다 보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면 예산 중에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 채권입니다. 채권 원금을 갖고 이자를 갚는데 23%입니다. 매년 엄청난 돈을 채권 빚 갚고 이자 갚는 데 쓰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지금은 제로 금리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자가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자가 한 2%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 심각해집니다. 2025년부터 이자로만 7조 5천억 엔이죠. 이자입니다, 이자. 국방비가 5조 4천억인데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이자를 내야 됩니다. 금리가 2%로 상승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가 환율 방어하는데 금리를 올리는데 일본은 안 올리니까 당연히 엔화는 약세로 가죠. 그래도 다행인 점이 지금 많은 채권 중에 일본이 자기 나라 채권을 자기가 들고 있습니다. 86.6%. 외국인들은 13.4%.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이 얘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랐지만 지금은 이 얘기마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도 이거 일본 엔화입니다. 엔화 장기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 부분 빨간색으로 했던 게 이게 1985년 프라자 합의입니다. 프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정말 계속 강세로 갔죠. 강세로. 크게 강세로 갔다가 반등이 나온 이 지점, 중요한 지점이 147엔이고 달러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지만 엔화가 이렇게 계속 강세입니다. 강세. 다른 나라 돈보다 더 비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만 보유하고 있어도 일본 국민은 엔화 강세에 따른 어떤 수혜를 누린 겁니다. 여기에다가 1980년 말부터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주식시장 급락, 부동산 급락. 그러니까 일본은 주식 들고 있어도 손해, 부동산 들고 있어도 손해. 근데 엔화 들고 있으면 강세로 이득. 그러니까 일본 국민은 현금을 보유하던가 아니면 현금하고 현금 플러스 이자를 조금 더 드리는 일본 국채입니다. 국채. 일본 채권을 보유. 이렇게 일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기간 동안은 승자랐습니다. 승자. 정말 부동산 하락이고 주식 하락인데 부동산 주식 안 들고 일본 채권 들고 있었던 사람은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3년부터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강세로 가던 엔화가 약세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즉 엔화를 들고 있으면 손해가 보는 시작입니다. 아베노믹스가 물가 2% 올리겠다고 연간 80조엔 대량의 돈을 풀었으니까 그 돈에 따라 주식시장도 상승을 했고 부동산도 상승을 했고 채권 들고 있었으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지금이 145엔이죠. 일본도 만약에 이 부분을 깨고 이렇게 상승을 해서 가면 프라자 합의까지 가면 이것도 금융위기입니다. 일본만의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기가 옵니다. 앞에 파운드화가 깨고 늘어가도 위기가 올 수 있는데 일본도 이거 뚫고 올라가면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일본 채권을 안 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 채권을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지금 이자는 단기가 마이너스 0.1이니까 이자는 아주 조금 붙습니다. 이자. 근데 물가가 2.8% 상승을 해요. 예전에 제로 물가일 때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가 제로니까 뭐 똔똔인데 지금은 이자는 안 주는데 물가가 올라가면 오히려 손실이죠. 현물을 들고 있는 게 낫잖아요. 현금보다. 그러니까 채권 메리트가 없어졌고요. 여기에다가 일본 환율이 올해 2022년 올해만 마이너스 24.5% 하락을 했습니다. 약세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일본 채권이 아니고 미국 채권을 들고 있으면 미국은 금리가 3.25%잖아요. 기본적으로 금리 한 3% 더 받죠. 일본은 제로 금리니까. 여기에다가 환율이 이만큼 하락을 했으니까 플러스 환율 24.5%까지 약 27%입니다. 27%. 즉 일본 채권을 팔고 미국 채권을 들고 있었으면 수익률이 27%입니다. 일본 채권 들고 있으면 물가 상승률마다 마이너스 2.8%고요. 오히려 손실인데 미국 채권 들고 있으면 28% 수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합리적으로 미국 채권 보유하려고 일본 채권을 팔고 자금이 빠져나갔죠.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걸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4년 만에 뭔 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 엔화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 보면 앞에 저 장기 147엔 돌파를 하게 되고 이렇게 가면 이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 정부도 약세로 계속 가게 되면 일본 채권 팔고 미국 채권으로 넘어가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환율 방어를 한 겁니다. 환율 방어. 24년 만에 환율 방어를 들어갑니다. 나 145엔 지킨다. 그러니까 너고 환율 약세로 포지션 잡지 마라. 포지션 잡으면 너고 손해 볼 거다. 그러면서 엔화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확 팔면서 돌파하고 가다가 순식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일본 환시장에 개입했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일본을 명운을 걸고 뭐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본 정부가 말한 대로 145엔이 지켜진다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주춤해지면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일본의 환율 방어 약세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시중에 있는 엔화를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려야지 맞는 방향이잖아요. 하지만 환율 방어하면서 했던 얘기가 제로 금리 유지한다. 금리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건 엔화 약세로 가는 형태잖아요. 여기다가 한마디 더 했죠. 필요하다면 경제를 위해서 엔화 풀겠다. 돈 풀겠다. 완화적인 정책 펴겠다. 미친 짓이잖아요. 이거는. 엔화 약세로 가는 거 맞겠다고 시장 개입했는데 약세로 가라고 나 제로금리 유지하고 엔화 풀겠다 발표를 했으니까 이것 또한 사실은 영국이 말도 안 되는 정책 피듯이 지금 일본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정말 일본 정부의 포지션은
145엔이라고 이제 전 세계에 공표를 했으니까 헤지펀드 애들이 공적에서 이것만 뚫어보면 대박이 나겠다고 공적이 들어가고 일본이 방어를 못하면 이거 일본 폭망입니다. 일본 경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헤지펀드들이 일본을 두들렸지만 실패를 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보이죠.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엔화를 엄청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많이 풀렸으니까 약세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어를 한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로 금리 유지하겠다. 거기서도 엔화 푸는 완화적인 정책까지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앞에 말했지만 일본 국민들이 엔화를 팔고 미국으로 넘어가죠. 이 또한 엔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 국민이 예전에 지켜줬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어가고요. 여기에다가 헤지펀드까지 공격이 들어오고 이게 뚫려버리면 이것도 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 엔화도 145엔이 지켜지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정말 뭐 파운드화하고 엔화하고 미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누가 더 미치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다 안 좋은 얘기만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다행히 80달러, 배럴당 80달러를 깨고 78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유가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미국 물가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수 있다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롬 파월도 뭐 미친 듯이 강하게 긴축을 하는데 이게 좀 약화될 수 있다 빠르면. 그래서 그나마 희망적인 데이터는 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너무 절망하시지 마시고 일본은행이 145달러 지켜준다면 이 또한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도 희망적이니까요. 그래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살펴야 되고 그리고 파운드와도 역사적인 저점 1.0800 깨고 늘어가는지 지켜봐야 되고요. 중요한 데이터들이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대신 지켜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영국과 일본 금융시장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말 깔랑깔랑 위험한 위치에 와 있죠. 정책하고 금융정책하고 전혀 재정정책, 금융정책인데 전혀 엇박자를 펼치고 있으니까 정말 위태위태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제가 계속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실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뭐 어려운 시작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